편한 저희가 자연 경관을 보고 왔습니다. 네. 보길도 정말 빠질만 했네요. 정말 아름다운 경관인데. 보길도 전체가 고산의 정원이었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동천 석실 지역이 산중 정원만 1000평, 그다음에 세연정 지역 연못 짓고 정자 있는 데만 3000평, 낙서제의 지역만 3000평, 총 10,000평 이상의 정원이 고산의 정원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길도는 고산의 왕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10,000평 정도 되면은 입장료 받고 충분히 운영할 만한 어마어마한 그 정원이라고 불려요. 대단한 그 규모죠. 당시에 저 정도를 가지고 계셨다면 정말 어떤 직책이나 명성이 정말 부유했다는 거죠. 굉장하셨던 엄청나게 거예요. 부자였어요. 해남윤씨 고산 같은 경우 호남 3대 부자 중에 한 분이었는데 호남 3대 부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는 호남이 땅이 많았잖아요. 예. 땅 부자였다는 얘기요. 그렇다는 얘기는 조선 3대 부자 중에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요새로 얘기하면 3대 재벌 중에 한 분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저렇게 거대한 정원을 가지고 즐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정자 한가운데 아까 그 온돌 있는 게 너무 인상 온돌. 깊었거든요. 뭔가 굉장히 공 들인 것 같고. 그렇죠. 대단해요. 네. 정자에 보일러를 놓을 생각을. 그러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정자 안에 그 자연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자연 그대로 버릴 수 없고 이 자연이 있기에 이 건축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건축물을 지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건축의 또 특징이 하나가 온돌도 있지만 아까 창문이 위로 들려 있었죠. 여름에는 들고 겨울엔 내려요. 개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옛날 정자나 이런 건물들이 한옥을 사람들은 뭐 굉장히 맑은 뭐 별로 따뜻하지 않은 효율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지은 집이 그런 거고 진짜 잘 지은 집은 2중, 3중의 창이 있고 겹겹이 창이 있어서 굉장히 따뜻했었어요. 그런 것을 정자에다 응용한 거니까 그 과학적 사고력이나 고산의 이런 상상력 같은 것이 아주 뛰어났던 분인 거죠. 네, 그러네요. 저희가 저 윤선도가 사랑한 비밀의 정원을 저희가 쭉 둘러봤는데 매력에 흠뻑 빠졌고 혹시 보길도에 또 다른 볼 만한 곳은 없습니까? 적자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보길도의 주산인데 그 산이 그 밑에다 낙서제를 짓고 살았는데 그 산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작은 산인데도 그리고 섬의 산인데도 어디 지리산 한 봉우리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 올라가면 맑은 날에는 제주도 한라산이 진짜로 보이거든요. 발품을 팔아야지 스물한국을 많이 볼 수 있죠. 차로만 다니면 못 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쉬운 곳 한 곳. 예송리 해수욕장. 예, 거기는 이제 자갈 몽돌 해수욕장인데 보통 몽돌이 이제 커서 사실은 신발을 벗고 다니기 힘든데 거기는 딱 요만한 자갈들이 쭉 그것도 까만색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여름에 낮에 가면 큰일 나고요. 왜요? 뜨거워서. 맨발로 다니질 못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차가울 수 있는 봄, 가을에 가면은 그 자갈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으니까 거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파도 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 파도가 어떨 때는 기름 같기도 하고 이게 왜냐면 좀 끈적한 바닥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파도가 팡 치면 그런 느낌이 없는데 여기서는 일렁일렁 되니까 이게 남해 바다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에 이제 해라도 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야, 내가 섬에 있구나. 정말 예쁜 곳에 있구나. 굳이 어디를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여기 딱 드는 그런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길도를 둘러봤고요. 윤선도가 사랑한 보길도 꼭 한번 여러분께서도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완도를 사랑한 남자들, 오늘 완도 여행의 테마인데 다음 남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힌트 첫 번째 미남이에요. 두 번째 가진 게 많아요. 네. 세 번째 먹는 걸 아주 좋아해요. 뭐 다 가진 사람이네요. 잠깐 그러지 마요. 먹는 걸 아주 잘 표현해요. 이상하다. 그런 아니야. 힌트에 맞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 없는데. 세 번째는 누군지 알겠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래서 거기서 아닌 것 같아요. 그 단서가 쉽진 않은 단서예요. 진짜 그러면 정말 쉬운 힌트를 드릴게요. 예. 성이 김가예요. 야, 그러니까 더더군나 힘들겠어요. 그래요. 1번 단서 때문에. 전 포기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힌트 저예요, 저. 네?
제가 완도를 정말 좋아해요. 아니 얼마 전에는 저 통영에서 살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얘기는 고추로 끝나네요. 김유진 가이드가 완도를 사랑하는 이유는 제가 맞출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완도에 맛있는 먹거리가 아주 많죠? 어머. 아까 저희가 프로그램 내내 보여드렸던 그 아름다운 풍광, 이 사람을 웃게 만들죠. 또 하나는 배가 튼튼해야 사람이 웃어요. 빙긋 웃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치자면 보양 중에 보양. 최고. 전복. 해조류. 바다 위에 해조류. 아까 네. 보셨잖아요. 그 잔잔한 바닷속에, 그 건강한 바닷속에, 깨끗한 바닷속에 전복들이 득식을 해요. 돈이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딱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금덩어리들이 붙여 있어요. 담겨 있어요. 꺼내기만 하면 알겠습니다. 그만큼 해산물이 또 풍부하고 먹을거리가 많다는 저희가 완도로 떠나보시죠. 되게 예쁜 산. 여기 이제 돌김 네. 쪽에 바위에 붙어 있는 게. 귀한 겁니다. 귀한 거. 그 맛있다는 돌기. 예. 그 돌김은 저렇게 채취하기 어려우니까 많이 팔 수가 없어요. 이건 파렌네프란 거는 예, 까만 이건 토시네요. 자연산 꽃 바위에 붙어 있는 거 되는 거죠. 왜 자연산 하는 게 가치를 인정받는지 혹시 아세요? 햇빛을 만나세요. 물때에 따라 물에 잠겨 있기도 하고 햇볕을 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화합성도 이루어지는데 일조량이 많을수록 네. 과일이 당도가 다른 높듯이 네. 마찬가지. 저거는 청각인 거죠, 지금. 네, 청각도 지금 양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해조류나 어패류 같은 거는 양식이나 자연산이냐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쟤들은 그냥 물만 먹고 사는데 양식이면 어떻고 자연산이면 어떻겠어요. 그 대신에 얼마나 깨끗한 물에서 자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연산도 더러운 물에 있으면 나쁜 거죠. 그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니까 좋은 거죠. 네. 예, 청각입니다. 사슴뿔처럼 생겼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청각이라고 얘기해요. 그 김치에도 옛날에 김장에 네, 김장김치에도 예, 시원하다. 예, 전 김이네요. 김무침. 김무침. 진짜 김치. 맛있어요. 뭐 최고죠, 뭐. 최고. 간단하고 맛있죠. 아우, 김무침. 최고예요. 맛있겠다. 아, 전 김국. 제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급하게 끓는 물에 마른 김을 부어가지고 딱딱 비벼서 넣으면 바로 먹어요. 네, 저 간도 적절히 돼 있어. 그쵸, 맞아요. 최고예요, 최고. 네. 네. 와, 완도의 보석과도 같은 네. 정말 해산물, 네. 해조류들 잘 봤습니다. 특히나 완도하면 이제 돌김으로 유명했는데 그럼요. 정말 돌에서 나는 김이네요. 돌김. 돌에 딱 붙어 있네요, 이렇게. 네. 뜯어내고. 시중에 돌김이라는 표현을 쓰는 김은 많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그 김이 네. 제대로 된 교과서 같은 돌김이에요. 진짜 돌김. 네, 진짜 돌김. 그러니까 세상에 두 종류의 돌김이 있어요. 네. 진짜 돌김과 네. 그냥 돌김이 있어요. 이름만 네, 돌김. 이름만 돌김. 보셨잖아요. 네. 그 어머님들이 가서 다 그걸 하나 일일이 또 기구가 하나 필요합니다. 전복 껍데기. 아, 전복 껍데기로 팍팍 긁어요. 그걸 가지고 오셔서 깨끗하게 손질을 하고 그걸로 뭐 국도 끓이고 또 이제 좀 양이 좀 푸짐하게 또 이렇게 좀 생기면은 또 말려서 돌김도 좀 만들어내고 이러시는데 가벼운 김이 아니에요. 돌김은.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물이 찼다가 바닷물이 찼다가 빠지면 그 사이에 햇볕을 딱 받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속에서 자란 녀석들은 아무래도 좀 큼직큼직하긴 자라요. 네. 근데 햇볕을 받은 녀석들은 향이 진해요. 그래서 김을 이렇게 딱 무침 같은 거 한 젓가락 딱 입에 혀에 올려놓잖아요. 그 향이 코끝으로 확 뿜어져 나오는데 그게 돌김의 매력이에요. 아, 매력. 돌김. 돌김. 여기서 퀴즈의 여왕한테 드리는 퀴즈 하나. 네. 기대가 되네요. 왜 김이게요? 왜 김이 김이냐고요? 예. 왜 김이게요? 무슨 퀴즈가 이래요? 한자는 아닐 테고요. 네, 김. 김. 김은 왜 김. 김이냐? 혹시 이 해조류가 네. 길잖아요. 네. 길어서 길어서 김. 길기 때문에 김. 점. 곡물을 고우면 짧게 해서 곰. 그러니까 기니까 김이다. 그쵸. 김이다. 땡.
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떤? 네. 그러니까 이제 까맣잖아요. 네. 검까, 까맣다 하면서 이렇게 뭘 하다가 김. 아, 뭐예요? 검. 진짜 말도 안 된다. 괜찮잖아요. 한 배우 아니에요. 땡. 땡. 아니, 제 조선- 생각도 네. 좀 있는 게 네. 그 소금이라는 게 원래 그 비싼 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김하고 금을 원래 한자로 같이 써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김씨지만 네, 그게 한자로는 금이라고 쓰고 그래서 지금 이 돌김 보니까 뭐 그때는 양식이 없었을 테니까 네, 네, 네. 워낙에 귀해서 저 어렸을 때 보면은 김 좀 먹으려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참 뭐라고 하셨어요. 귀한 거다, 귀한 거다, 귀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귀해서 금처럼 귀하다 그래서 김이라고 하잖아요. 읽을 때 음차를 해서. 그렇죠. 이야, 확실히 역사를 전공한 여행 작가는 달라요. 하지만 정답은 아니군요. 김을 양식한 게 네. 의외로 길어요. 네. 기록에 의하면 약 400여 년 전부터 김 양식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유통을 할 길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바닷가에서만 해서 먹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말리고 양이 많아지면은 상품 가치가 생기잖아요.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특산품, 특산물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김 양식에 성공한 분의 함자가 김영자 익자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김이다 라고 하는 설이 내려옵니다. 아니 김씨가 처음 양식을 했다고 네. 김이에요? 네. 너무너무 단순한데요? 그런데 보통 풀 이름도 그렇고요. 생선 이름, 맞아요. 뭐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은 발견자의 이름을 쓰는 게 가장 원칙이에요. 명태도 그렇잖아요. 네, 명태도 원래 명시 명태라 노인이 보니 잡아서, 네. 아니, 잡았던 이름 물고기라 명태죠. 막 예를 들어 박광일 가이드 조상님께서 김양식에 김양식을 쓰면. 성공하셨다면 지금의 김은 박이었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저의 조상님께서 김양식에 성공하셨다면 한이네요. 돌한. 돌김 대신에. 야 우리 돌한 좀 먹을까? 왜 기분이 나쁘지? 이 돌한이. 김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는 건 김영익 선생님에서 김을 따왔다. 라고 하는 설이 있죠. 처음 말하네. 재밌는 설이네요. 네네. 근데 돌김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좀 즐겨 먹는 네네.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 완도에서만 그 지역 분들만 좀 알고 있는 네. 그 독특한 해산물이라든지 먹을거리 이런 건 좀 없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해조류. 해조류. 완도를 대표하는, 완도를 사랑하는 남자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해조류 오총사를 딱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앞에 놔드린 저희 게 앞에 있는 네, 거. 짠. 네. 그렇습니다. 직접 공수를 해오셨네요 완도에서. 바다 온것 오, 같아요. 진짜 바다 냄새 나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들고 있는 거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니 근데 약간 버섯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 옛날 유라 왕실의 그 레이스 레이스 같기도 같은 하고 느낌도 들고. 이게 뭐예요? 미인들한테 아주 좋은 건데 한번 이렇게 살짝 깨물어서 드셔보세요. 먹어도 돼요? 예, 지금? 괜찮습니다. 많이 드셔도 돼요. 건강에 좋은 거예요. 질겨요? 딱 끊어야 돼요. 그렇죠. 세 번만 딱 깨물어 보세요. 비리죠. 짠데요? 네. 지금 드신 건 미역귀예요. 미역. 미역이요? 최근에 너무너무 좋다라고 여성분들에게 좋다라고 소문이 나서 예전엔 이거 미역 사오면 줄기 만들고 미역귀는 다 떼서 버렸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 녀석이 그렇게 건강에 좋다라고 하면서부터 여성분들은 미역귀만 찾아서 드세요. 근데 미역 귀요? 네. 미역에 귀가 있어요? 비슷하죠? 사실은 귀라고 붙이는 이름은 귀랑 비슷하게 생겼기 생겼어요. 때문에 이제 빗대 미역귀라고 비슷하게. 이름을 붙여요. 근데 사실은 이제 포자를 생산하는 거예요. 뿌리 쪽에 붙어서 그러니까 돌 같은 데 붙어 있으면 바위에 붙어 있는 곳에서 포자를 뿌리는 거예요. 요거 나중에 불려가지고 초고추장으로 무치면 하면 기가 막혀. 나 이렇게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싶어요 실은. 이런 해조류 이런 거. 맞아요. 해산물은 초고추장이 있어야 돼. 해서 드셔도 좋고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나 아이들한테 드리기에는 튀김해서 주면 참 튀김으로 먹어도 괜찮겠다. 네. 부각처럼 부각처럼. 이렇게 튀겨 먹죠. 네. 쌀풀 살짝만 묻혀가지고 많이 말고 튀김으로. 딱딱해지니까 살짝만 묻혀가지고 튀기면 바삭바삭합니다. 향이 아주 좋죠. 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삐쭉삐쭉한 거 있죠? 예, 삐쭉삐쭉한 거? 예. 어떤 거죠? 보라색. 보라- 예, 보랏빛 도는 거. 그건 삐쭉삐쭉한 거는 예. 아주 삐쭉삐쭉 날카롭게 되어 있는 거는 가사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사리예요? 가사리 종류는 종류 가시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녀석들 같은 경우는 감칠맛의 보고라 그래요. 그래서 음식할 때 그냥 이렇게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셔도 국물 전체에 이렇게 뽀얗게 감칠맛들을 확 우러나오게 만듭니다.
주로 이제 된장국 많이 끓여 먹고. 그러죠. 기가 막히네. 예. 된장국에다가 가사리 조금 넣으면은 다른 뭐 부재료를 넣지 않아도 될 정도. 오, 식감이 좋은데요? 그렇군요. 다양한 해조류가 정말 네. 나는 곳이 완도인데 특히나 이렇게 잘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완도에서? 깊어야 돼요. 바다가 깊어야 돼요. 낮은 바다에선 사실 그렇게 그 먹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썩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플랑크톤이라든지 미생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깨끗한 바다고 좋은 바다이다 보니까 쑥쑥 자라요. 아까 보셨지만 청각 정도 뭐 이런 정도는 기본이고요. 바다가 깨끗해야 돼요, 바다. 자, 아름다운 정원에 정말 만난 해조류까지 완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완도를 사랑한 남자들 그 마지막 주인공은 역시나 스페셜 가이드 우리 강재훈 가이드입니다. 맞죠? 예. 예. 사랑합니다, 많이. 네. 아, 완도를 정말 최고로 꼽으신다면서요. 아, 뭐, 제 고향이라 익숙한 면도 있지만, 그 바다색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서해하고 남해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고, 또 남태평양 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가까운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만 건너면 제주도예요. 네. 제주 바다야. 아무튼 물빛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 색깔도 좋은데다가 느낌이 굉장히 밝은 느낌. 섬이지만 섬하면 조금 서해 바다나 그런 물빛 때문에 좀 어두운 느낌이 있고 그런데 굉장히 밝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또 좋습니다. 아름답고요. 인상적이었어요. 완도 바다는 청옥색이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옥색이 아주 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농도가 너무 진해서 막 어두운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빛에 반사돼서 반짝반짝거리는 청옥색. 깜짝 놀랐어요. 그거. 예. 한 수 배웠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 그런 청옥성을 가지고 있는 그곳 중에서도 어떤 곳을 또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이게 청산도 많이 요새 많이 들어보셨죠? 청산도. 청산도. 예. 청산도는 이제 완도의 섬들 중에서도 제주도 쪽으로 많이 가까운 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해바다 물이 깊고 푸르잖아요. 그 물빛에 반사되는 그 섬의 정취가 굉장히 빼어나죠. 빼어나는 풍경이고 그리고 요새는 뭐 걷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걸어보았죠. 네. 청산도 걸으러들 많이 가시죠. 그럼요, 예. 또 청산도. 영화에서 서편제에서 나오면서 또 유명해진. 예. 청산도가 이제 처음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된 게 그 서편제라는 영화 때문이었죠, 사실은. 저는 청산도를 슬로우시티로 맞아요. 알고 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전에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여기 꼭 가보고 싶다 이래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아, 아직 안 가보셨어요? 네, 아직 안 가봤어요. 거기를 안 가봤으면은. 그래서 아유.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으니까 이런 말씀드리죠. 그래요? 네. 거기 가면 딱 저 배 타고 청산도 내리자마자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길 한복판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네. 다 거닐고 왔어요, 제가. 오랜만에 한국 가봤는데. 그거 내리자마자 김국도 말이죠. 거기 쫙 이렇게 예. 식당들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곳이 진짜 맛있을까 해서 들어갔는데 그냥 다 맛있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렇게 한 그릇 딱 먹고 달팽이 따라서 이렇게 쭉 거닐면은 네. 청산도 최고죠.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 청산도가 슬로우시티로 또 지정된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 슬로우시티 연맹이라고 이탈리아에 거점을 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슬로우시티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연 환경이 예전 그대로 사람들이 살지만 거의 망가짐이 없이 보존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전통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슬로우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농사를 지을 때 빨리 막 비료 쓰고 막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작업들이 있어야지만 지정이 되는데 청산도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만족시키는 장소다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그리고 이제 슬로우시티로 지정되는 배경이 됐던 거죠. 예.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을 예. 통과한 청산도입니다. 자, 우리 강재윤 가이드가 사랑한 청산도로 함께 떠나보시죠.